최고의 퍼포먼스를 원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게임을 지금 하면서 2세대 썼던 때보다 3세대 썼던 때가 확실히 굉장히 쾌적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이제 IT 유튜버를 하면서 거의 진짜 모바일 계열은 손을 놨다고 할 정도로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었는데 모바일 기기 영상을 오늘 함께 들고 왔습니다. 어떤 기기냐? 레노버의 리전 Y700 2세대 후속 제품인 Y700 3세대 제품입니다. 아무튼 제품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고 뭐 비닐 같은 게 붙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USB C2C 케이블 어댑터입니다. 20V 3.4A 68W 출력을 지원하는 제품이고 케이블 C2C 굉장히 좋군요. 접지 싹 다 돼 있고 150mA 수준이고 원래 케이블도 똑같지 않을까요? 굳이 뭐 새로 더 개선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똑같네요. 케이블 이마크 돼 있는 거면은 68W니까 이마크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네. 왜냐면 65W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는데 그 이상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애매하게 왜 68W래? 할 건 뭐 100W 이렇게 넉넉하게 집어넣든지. 굉장히 특이하네요. 기존에는 요게 있었어요. 핀 제거하는 요것도 있었는데 요거 유심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SD 카드가 들어가가지고 원래 유심 제거 핀이 있었는데 유심 제거 핀이 빠졌습니다. 본품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제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봐서는 나도 모르겠다. 스펙상으로 외형적인 부분에서 바뀐 거는 크기가 살짝 커졌어요. 가로 세로가 살짝 커지고 두께도 살짝 두꺼워졌습니다. 무게도 2g 상승을 했고 근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달라진 부분을 찾아라. 상단부 돌비 비전 애트모스 달려있었던 로고가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치게 들어갔고 스피커 크기가 엄청 커졌네요. 원래 4개에서 3개 쪽으로 바뀌면서 위치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고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둘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버튼부 위치는 바뀐 게 없고 여기가 바뀌었네요. 이게 마이크로 알고 있는데 좌우로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하단부도 스피커가 당연히 동일하게 더 넓어졌고요. 여기는 기존에 SD카드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SD카드가 안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섬이 더 넓어졌네요. 스펙상으로는 근데 카메라 바뀐 게 딱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바뀌었대? 뭘로? 근데 카메라를 쓰는 기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얘는 기본 타겟 자체가 게이밍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섬이 최대한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 디스플레이는 기존이랑 동일한 최대 밝기 500니트의 IPS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IPS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주사율이 최대 144에서 165Hz로 주사율이 늘어났고요. 근데 충전기 자체는 아까 둘 다 68W를 지원을 하는 제품이었었는데 실제 기기 충전 속도의 최대 속도 자체는 45W였었고 이거는 이제 충전기 스펙을 다 지원하게 68W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전 속도가 더 빨라졌을 것이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AP 그러니까 프로세서 자체가 바뀌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에서 8 젠 3로 나름 이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물론 이제 스냅드래곤 엘리트 시리즈가 이제 나오긴 했겠지만 태블릿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최신형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간 이제 베이퍼 챔버 자체가 면적이 굉장히 많이 넓어져가지고 방열 면적 자체가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전에 비해서 쿨링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펙상으로 너프를 먹은 게 있는데 이게 USB가 포트가 2개거든요. 하나 2개인데 이게 3.2 젠 1 포트 2개였었는데 3.2 젠 2 포트 1개 2.0 1개로 바뀌었대요. 너프한 거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SD카드 넣는 거 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외형이랑 이런 부분을 한번 봤고 사실 다 필요 없죠.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벤치마크 성능 벤치마크를 싸그리 다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테스트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모바일 게이밍 벤치를 처음 하거든요. 이거 구성하는 게 진짜 정말 빡세네요.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한 긱벤치 결과부터 보시면은 긱벤치 CPU에서는 싱글이 1823점에서 2263점으로 약 25% 향상이 됐고 멀티에서는 4683점에서 7125점으로 약 52%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GPU 테스트에서는 오픈CL에서는
15,882점에서 14,677점으로 약 150% 향상. 그리고 불카는 6,725점에서 15,989점으로 약 138%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긱벤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능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됐다. 특히 GPU 쪽이 성능 향상이 정말 많이 됐다. 근데 이거가 이제 스냅드래곤 8 젠 3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원래 나와 있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점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기기 같은 경우는 태블릿이라서 기본적으로 방열 면적 자체가 넓고 거기다 추가로 방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3D막 3D막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와일드라이프, 원래라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포지션이어야 되는데 얘는 모바일은 나온 지가 막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얘가 지금 약간 타임스파이 포지션일 거예요. 왜냐면 QHD로 기본적으로 해상도를 진행을 하고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4K로 진행을 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그 뒤에 뭐 솔라웨이 있고 스틸 노바드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솔라웨이 같은 경우는 레이트레이싱 쓰는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크고, 스틸 노바드 같은 경우가 크로스 플랫폼인데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지 않는 테스트 위주 하는 거고, 이것도 QHD 사용해서 약간 모바일 기기에선 얘가 지금 메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와일드라이프가 기준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 친구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으로 테스트를 안 했냐면, 모바일 기기가 4K 해상도를 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해상도가 QHD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하는 거는 테스트가 좀 과하다. 저도 PC로 진행을 할 때도 익스트림 계열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거 진행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실사랑 너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CPU에 비해서 글칸만 너무 오지게 갈구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이 없다. 막 프레임 60도 제대로 못 뽑는 그런 벤치마크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는 거는 실게임의 스트레스 테스트 돌리는 거랑은 거리가 좀 많이 멀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기본인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로 진행했고, 요거로 진행을 했을 때 2세대는 최대 1753점에 최소가 1355점으로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안정성 점수에서 96.3%를 받았는데, 3세대 같은 경우는 최대가 18,037점 그리고 최소가 14,999점으로 안정성 점수는 83.2%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치는 약 68%, 최저치도 약 45%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게이밍 쪽에서도 프레임 나오는 성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금 기본적으로 20회를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점수가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 말은 계속 더 돌리면은 점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제 방열 능력에 비해서 프로세서가 풀로 갈궜을 때는 발열 나오는 게 좀 더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전력 소모를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프레임을 보시면은 2세대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거의 비슷하게 42프레임에서 80프레임인데 테스트를 거듭해도 밑으로 스터더링처럼 완전 튀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지만, 3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약간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우하향을 그리더라도 최소치가 48, 최대치가 131로 그래도 높습니다. 낮아진 걸로 감안을 해도. 그래서 실제 외부로 발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매한 열화상 카메라인데 프레임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20회 다 돌리고 나서 온도를 보시면은 전면 최고 온도는 2세대에서 3세대 오면서 42도에서 41도로 1도가 감소를 했고, 후면 최고 온도 같은 경우는 42도에서 44도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발열 위치가 좌하단에서 중앙 상단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Y700 3세대 오면서 처음 오픈한 자료에 보시면 프로세서 위치가 중앙 상단으로 옮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세서 위치가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전면도 사실 터치를 하면은 좌우 여기 섹션밖에 만질 일이 없거든요. 센터 섹션을 거의 안 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 발열량 자체가 더 적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게임을 진행을 했을 때도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열 부분은 실제 늘었지만 유저 사용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버프가 됐다고 보시는 게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벤치에서 진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던 게이밍 벤치마크입니다. 게이밍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게임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했어요. 왜냐면 실제 벤치마크를 해야 할 그 구간에 가기 위해서 게임을 다 해야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브롤스타즈, 그리고 모바일 롤, 그리고 모바일 배그가 있는데 배그는 잠깐만 들어가서 해보고 제대로 테스트는 못 해봤고요. 브롤스타즈랑 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테스트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개의 게임은 고주사율을 지원을 합니다. 롤은 120Hz를 지원을 하고요.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 최대 해상도를 그냥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세대는 144Hz, 3세대는 165Hz를 지원을 하는데 브롤스타즈는 2세대 기준의 밸런스 모드 기준에서도 풀프레임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144가 뽑혀요. 3세대도 똑같습니다. 165 그냥 뽑혀요. 그래서 이게 사실 벤치할 의미가 없이 풀프레임 나왔고, 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120Hz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 풀업을 줘도 프레임이 그냥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밸런스 모드에서 얘 2세대가 가면 당연히 3세대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두 기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밑에 것만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젤레스 존제로 같은 경우는 2세대가 최대 해상도가 145에 928, 굉장히 해상도가 낮죠. FHD도 안 되는 해상도. 그리고 3세대 같은 경우는 1637에 1044입니다. 이게 렌더링 옵션 기준 높음이고, 렌더링 옵션을 중간으로 낮췄을 때는 1364에 870으로 2세대의 제일 풀옵션 준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해상도가 낮긴 해서 실제 테스트 진행을 하는 거는 둘 다 높음으로 진행을 했고, 둘 다 높음으로 진행을 하면 당연히 3세대가 해상도가 더 높다. 가로 12.5%, 세로 12.5%로 총 픽셀 수는 약 21%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3세대가 GPU 부하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총 두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전투를 안 할 때는 루미나 광장이라는 이 게임에서 제일 부하가 많이 걸리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2세대 밸런스랑 3세대 밸런스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40프레임에서 60프레임 거의 평균 가까이 나오는 수준까지 똑같은 밸런스 옵션에서 프레임이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평균은 잘 나오더라도 위아래로 튀는 거는 둘 다 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소모 자체는 2세대에 비해서 3세대가 약 1.7W 정도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친구 이 옵션 중에 여기 이제 왼쪽 들어가시면은 이게 기본이고요. 이걸 누르면 성능 모드라고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 모드도 있는데 그 사실 게임할 때 쓰는 모드는 아니니까 대부분 이제 성능 아닌 밸런스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성능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진짜 성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2세대 같은 경우가 평균치가 3세대 밸런스 했던 것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평균 자체는 동일하게 나오고 하이 1% 프레임조차도 좀 더 높죠. 심지어 전력 소모 자체도 3세대 밸런스에 비해서 약 0.5W 수준밖에 더 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3세대를 한번 보시면 3세대 성능은 기가 막히죠. 사실상 그냥 60에 붙어 있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 튀는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60프레임이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균 전력 소모가 조금 많이 높죠. 기존 밸런스에 비해서는 1.9W 가량 높고, 이제 2세대에 비해서도 거의 1.4W 가량 수준으로 차이가 꽤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차이가 PC에서는 진짜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1W 정도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많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테스트를 디스플레이 밝기를 한 300니트, 250니트 수준으로 밝기를 낮추고 픽스를 시킨 게 아니고, 어차피 두 개가 동일한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100%로 둘 다 준 상태입니다. 근데 스펙상 500니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올려도 기기 평균 전력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디스플레이 전력 소모까지 포함된 와트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전력 소모를 제외하고 나면은 퍼센트로 따지면은 굉장히 크게 차이 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튼 그래도 2세대에 비해서 3세대가 확실하게 성능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젤레스 존제로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마을을 돌아다니는 게임이 아닙니다. 약간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것처럼 던전식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프레임이 잘 나와야 되는 거는 마을이 아니라 전투를 진행을 할 때 프레임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투 벤치마크도 추가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벤치마크 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는 상황이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전투는 프레임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보스전 같은 거에서 이펙트가 많이 터질 만한 그런 거를 해야 이제 조금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2세대 밸런스에서는 확실히 인게임 성능이 안 나옵니다. 평균이 36.7, 하위 1%가 28프레임으로 거의 그냥 한 30프레임 정도 게이밍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세대 성능 모드로 돌리면 그래도 프레임이 꽤 나오는데 평균 프레임이 57.5, 하위 1% 프레임이 44.5%.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튀는 것들 있죠. 실제 인게임에서 전투를 진행하게 되면 이펙트가 막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을 돌리다 보면은 화면에 갑자기 확대가 캐릭터에 이렇게 벽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될 때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3세대 밸런스 옵션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은 밸런스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평균 57.4, 하위 1% 42.3. 튀는 거를 제외를 시킨다고 감안을 하면은 오히려 저 60 부분에 프레임이 조금 붙어 있는 느낌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가 막 터지는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평균 자체는 둘 다 비슷하지만 실제로 더 높은 프레임에 붙어 있는 거는 3세대 밸런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밸런스다 보니까 강화 자체가 조금 일어나서 평균을 깎아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세대 성능은 보시면은 조금 더 60에 많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상황이 달라가지고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은데 평균 수치로만 봤을 때는 밸런스에 비해서 구려졌다는 걸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인게임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성능 부분이 조금 더 낮게 느껴집니다. 이게 스터더링 부분까지 얘기를 이번에 하기는 조금 디테일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다른 벤치 할 때 제가 좀 디테일을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실제 해보시면은 밸런스 모드에서는 약간 스터더링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제가 PC벤치 할 때처럼 프레임 타임 기준으로 평균 프레임을 기록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스터더링을 완벽하게 표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프레임당 프레임 타임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값을 기준으로 봐야 스터더링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평균이랑 하위 1%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성능 쪽이 실체감은 더 좋습니다. 사실 전투 환경에서 테스트 자체도 그냥 마을에서 돌아다닌 거랑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투 벤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붕괴 스타레일로 넘어가면, 붕괴 스타레일은 2세대랑 3세대랑 해상도 차이가 사실 없어요. 이게 희한한 게 세로 해상도가 3세대가 2가 더 낮은데 버그인가? 아무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 중에 세 번째 스토리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페나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황금의 순간이라는 맵이 있어요. 근데 이 맵이 프레임이 제일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것 중에서는. 그리고 다른 데도 이 맵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밀고 한다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까 젠존제 같은 경우는 2세대 성능이 3세대 밸런스랑 유사한 느낌을 보여줬었는데 이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그냥 3세대 밸런스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세대 성능은 당연히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이랑 하위 1%만 봤을 때도 꽤나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젠존제 느낌이랑 좀 다르죠? 위아래로 튀는 게 좀 더 약간 많이 튑니다. 진짜 이 맵이 좀 심해요. 그래서 벤치하는 맵인가 봐요. 심지어 전력 소모 자체도 젠존제보다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양을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세대 때 밸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걸로 인한 뭐 스로틀링 이런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2세대 성능은 보시면은 벤치마크 약 7분 정도를 기점부터 배터리 온도가 42도인가 부터는 이제 스로틀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력도 보시면은 한 14에서 15W 정도 전력 소모를 먹다가 갑자기 10W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맞게 성능까지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지가 되죠. 스로틀링이 이런 식으로 저하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내려가면서 저하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절벽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렇게 와트가 저하가 됐는데도 위로 스파이크 되는 거는 밸런스에 비해서 성능치가 조금 더 그래도 위 피크 프레임이 좀 더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렇게 되면 실체감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낮은 프레임이랑 높은 프레임 차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체감 자체는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평균치가 올라가더라도. 왜냐면 한번 내려갈 때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프레임이 조금 낮지만 이거와 사이가 갭이 좁은 애들은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조금 더 부드럽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막 뚝뚝
뚝뚝 끊기는 느낌은 느끼기 어려운데 이거는 약간 진짜 뚝뚝 끊깁니다. 실제 인게임에서 해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60프레임은 쿨러 달고 하지 않은 이상은 택도 없을 것 같고 3세대 밸런스 같은 경우는 잘 나옵니다. 3세대 밸런스도 동일하게 밑으로 이렇게 튀는 프레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 위에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프레임 자체 밑으로 튀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60프레임 근처에 꾸준하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 전력 소모는 역시나 2세대에 비해서는 높아요. 밸런스 기준에서. 그리고 성능으로 보시면은 평균치가 소폭 높아지고 하위 1% 프레임, 그러니까 밑으로 튀는 건 사실상 인게임에서 했을 때도 엄청 큰 체감이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링은 없어요. 쉬워 돌렸는데 배터리가 44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스로틀링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계치가 조금 더 높나봐요. 배터리 온도 기준으로 스로틀링 하는 게 아닌지 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터리 온도가 44도까지 올랐는데도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았다. 전력 소모는 12.5로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래서 스타레일 같은 경우는 마일만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스타레일은 턴제 전투 게임인데 이게 사실상 전투할 때 프레임보다 그냥 마일 돌아다니거나 던전을 돌아다닐 때 프레임이 끊기는 게 더 안 좋아요. 왜냐? 이 게임은 먼저 때려야 성공을 시작을 하는데 조작하다가 몹을 만났는데 몹을 때리기 전에 몹이 때리면 내가 성공을 막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렉이 걸려가지고 선빵 쳐야 되는데 못 치면은 턴부터 손에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턴은 조금 프레임이 떨어져도 사실 큰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일부 캐릭은 궁극기 무슨 타이밍 맞춰서 눌러야 되고 그런 애들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턴 안에만 행동을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오히려 이 말보다 프레임이 덜 떨어져요. 이펙트 진짜 미친듯이 터져도 이 수준까지 프레임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황금의 순간 수준으로는. 그래서 이게 조금 극한의 상황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황금의 순간을 왜 극한이라고 하냐면 두 번째 맵이었나? 야룰로라는 맵인데 거기에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서도 벤치를 진행했는데 이건 밸런스 모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밸런스 모드만 진행을 해도 2세대랑 3세대랑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게 프레임이 둘 다 잘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 자체도 적죠. 진짜 특이한 거는 2세대보다 3세대가 전력 소모가 더 낮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부하도 자체가 좀 낮아가지고 벤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부하도가 큰 황금의 순간으로 진행을 했고, 다음 벤치들부터도 그냥 황금의 순간만 벤치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벤치 같은 경우는 명조는 추가로 진행을 할 것 같고 원신은 약간 고민입니다. 비슷한 게임이고 원신이 워낙 오래된 게임이라서 이게 오픈 CL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폰이랑 얘랑 안드로이드랑 그래픽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이 많이 줄어든 후반 맵도 있는데 그 후반 맵까지 다 밀어야 거기서 이제 벤치를 진행을 할 테니까 약간 고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게이밍 성능은 확실히 3세대가 압도적이죠. 실제 저 긱벤치나 저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인게임에서도 성능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게임을 지금 하면서 2세대 썼던 때보다 3세대 썼던 때가 확실히 굉장히 쾌적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실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게임하기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그 둘 다 근데 배터리 자체는 용량이 같고 전력 소모 자체는 아까 3세대가 조금 더 높은 걸 봤기 때문에 당연히 3세대가 배터리가 조금 덜 간다는 거는 OS가 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긴 한데 이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게임만 아예 풀로 했을 때는 대략 한 4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서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한 10시간? 뭐 요렇게까지도 쓸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고, 배터리 사용 시간 말고도 충전 속도 자체도 빨라졌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45W, 68W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구간이 당연히 68W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충전 속도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 3세대가 조금 더 초반에 약간 빨랐는데 중반 이후에는 또 2세대가 빨랐다가 또 후반에는 3세대가 더 빨라요. 와트수 구간도 나중에 한번 이런 거는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충전 속도가 80% 구간 정도까지는 한 37분, 38분 정도에 둘 다 충전이 다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거 기준만 충전을 해도 하루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80%까지 충전 속도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해요. 근데 이게 3세대가
소리가 조금 충전 테스트할 때 좀 이상했습니다. 희한한 게 얘가 충전기 뭘 꽂아도 빠른 걸 꽂으면 그 와트 측정하는 걸로 해보니까 68이 안 떠요.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충전 속도가. 꽂으면 바로 이렇게 훅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식되는 게 1와트씩 점점 올라가다가 발열이나 뭐 배터리 양 따라서 뭐 계속 달라진던데 50몇 와트까지 가면 픽 충전이 꺼졌다가 다시 시작돼요. 초반이 그렇더라고요. 초반에 그 속도 빠른 구간이 그래가지고 그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초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바꿔봤어요. 케이블도 바꿔보고 충전기도 바꿔보고 지금 68W짜리 요거 다 써봤는데 다 그런 거 봐서는 기기 자체가 초기 불량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 내수용 직구한 거라 제가 뭐 AS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써야 됩니다. 그거 말고 이 친구 쓰면서 아쉬웠던 거는 일단 LTE 없는 거. LTE만 됐어도 그냥 완전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에 좀 더 무난했을 것 같은데 항상 밖에서 뭔가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핫스팟을 써야 되고 와이파이 있는데 가거나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집안에 박혀 있으면서 할 때는 그게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GPS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 내비용으로 쓰려면은 막 USB로 돼 있는 GPS 추가해주는 그 기기 달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GPS기는 성능이 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세대에서는 SD카드 슬롯이 빠졌죠. 근데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을 하신다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그냥 3세대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고성능 모바일 게임에서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거 했었잖아요. 로케일 바꾸는 거 했었는데 넷플릭스에 지금 3세대도 보시면은 와이드바인 L1 떴죠? 최대 해상도 FHD, VP9 지금 코덱들 다 지원하고 그래서 뭐 이런 컨텐츠 감상하는데도 지금 3세대가 딱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게 모델이 12기가 256에 16기가 512가 있는데 전작에 비해서 요 가격 자체가 400위안씩 전부 다 상승을 했다. 거기에 저반사 액정 그러니까 에이지 그 코팅인가 뭐 추가하면 또 400위안 또 추가가 돼가지고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냥 위안 기준으로만 봐도 거의 56만 원이고 여기 부가세 붙이고 하면은 6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죠. 2세대 같은 경우는 할인 가격으로 잡아도 30만 원 중반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직구로 한다고 하면은 그때 알리 뭐 이런 거 할인할 때 하시면은 막 20만 원대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도 3세대가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원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256이 저는 부족할 것 같아서 처음에 512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512 좀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256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용량 많이 먹는다는 이런 애들 깔았는데도 지금 용량이 120기가가 남아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막 그런 거 엄청 하실 거 아니라면 생각보다 256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다. 게임 막 한 뭐 20개 막 용량 큰 거 그렇게 다운받고 다니는 거 아닌 이상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장착을 해서 쓰고 있답니다. 아 이거 장착했으면 좋더라고. 패드 연결해서 하실 거면은 진짜 이거 무조건 사세요. 키슈 울트라. 아 그리고 다음 리뷰는 샤오미 15 프로입니다. 또 이걸로 게임 한참 해야겠네.